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프로톤 NMR 해석과 관련하여 적분값의 의미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 프로톤, 원 펄스 NMR 해석할 때 주로 고려하는 사항은 위의 세 가지 주요 상호작용에 따라서 나타나는 적분값, 화학적 이동, 제이커플링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첫 번째 적분값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적분값과 지만 효과가 바로 연관되는 건 아니지만 지만 효과가 모든 NMR 시그널의 근본, 오리진이니 이렇게 설명드려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그럼 이렇게 넘어가고 적분값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MR 해석에서 적분값은 가장 이해하기 쉬운 정보입니다. 하나의 NMR 피크부터 시작하면 보통은 피크 위에 적분값 변화를 표시해 줍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때 적분값은 피크의 면적을 의미하고요. 여기에서부터 특정 핵종이 3개라면 1개인 것보다 적분값이 3배 크다. 특정 핵종이 2개라면 1개인 것보다 적분값이 2배 크다. 피크의 면적비는 특정 핵종의 존재비와 비례한다는 원리에 따라 정확하게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정보입니다. 사실 IR과 같은 다른 분광기에선 색이나 적분값이 그 존재비와 일치하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 살리지산 애시드의 IR 스펙트럼을 보자면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적당한 CH 결합 한 두세 개보다도 CO, 카보닐 결합 한 개의 세기와 적분값이 크고 모든 CH 결합의 적분값들의 합과 COH, 카르복실 결합의 적분값의 크기가 비슷한 걸 보면 IR 스펙트럼만으로는 분잔의 결합별, 존재비를 정확히 알기 힘들다는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NMR에선 분자 내에 각 피크에 해당하는 핵종의 존재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적분값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픽을 어사인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에탄올의 프로톤은 위에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적분값 비율은 위와 같습니다. 그러니 각 피크별 적분값을 구하면 왼쪽 높은 ppm부터 1대 2대 3으로 나오니 무척 쉽게 어사인을 할 수 있네요. 이때 다른 영상에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OH 피크의 위치는 용매별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는 다른 영상에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물론 다시 돌아오자면 에탄올의 경우는 NMR 적분값만으로도 모든 픽을 어사인할 수 있었던 건 물론 간단한 구조니까 가능한 일이었고요. 복잡한 구조라면 화학적 이동값 같은 추가 정보로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늠하고 제이커플링에 따른 스플리팅 패턴 정보나 컨스탄트 계산으로 정확하게 어사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역시 이때도 어사인의 시작은 적분값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중요한 시작이 되는 적분값에 대해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제 데이터 처리에서 고려할 요소는 무엇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분값이 존재비에 비례하는 것은 일견 당연해 보이는데요. 초창기 NMR 방식인 흡광, Continuous Wave로 보자면
파장에 공명하는 핵종의 개수가 많으면 흡수되는 양이 증가하는 것이 바로 보이고,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펄스 FT 방식으로 보더라도 핵종의 개수가 많으면 뉴클리어 스핀 마그네틱 모멘텀가 커지므로 펄스 이후 릴렉세이션 과정에서 좀 더 커다란 유도 기전력을 형성하고, 그에 따라 FT 이후에 커다란 적분값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펄스 FT 방식의 작동 및 분석 과정은 NMR을 잘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니 나중에 시간을 할애해서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런 내용이 있다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오자면, 사실 적분값과 관련해서는 존재비에 대해서만 아시면 충분합니다. 정말 간단한 내용이지만 중요하고, 다만 사실 너무 쉬워 보여서 오해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러니 조금만 더 설명드리자면,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종의 개수비에 비례하는 것은 세기가 아니라 적분값입니다. 무언가 핵종은 어색하니까 앞으로의 예시는 프로톤을 대상으로 할게요. 먼저 프로톤의 개수비에 비례하는 것은 세기가 아니라 적분값입니다. 많은 분들이 분광학에서 세기와 적분값을 조금은 부정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NMR에서는 적분값만이 정확한 정량, 분석의 지표로 사용됩니다. 물론 NMR 세기의 적분값이긴 하지만 세기 정보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위와 같은 피크들이 있다고 해보죠. 모두 동일하게 한 개의 프로톤으로부터 나오는 피크들입니다. 그러므로 세기는 다르지만 모두 적분값은 동일합니다. 이때 맥시멈 인텐시티는 릴렉세이션 타임이 달라서 생기는 차이일 뿐이고요. NMR 릴렉세이션도 무척 중요한 토픽이니 나중에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이를 통해서 어떤 분자 혹은 특정 레지두의 운동성 그리고 핵강 거리 계산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거든요. 다시 돌아가서 적분값이 같으니 같은 존재비를 가집니다. 프로톤의 존재비가 달라지면 적분값이 달라지니까요. 2개가 되면 2배가 되고 3개가 되면 3배가 됩니다. 위와 같이 프로톤의 개수가 2배, 3배 증가했음에도 세기의 순서는 변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적분값만은 정확하게 2배, 3배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기가 아닌 적분값이 정확한 정량적 정보입니다. 또한 스플리팅 되어도 적분값은 보존되는데요. 싱글렛이 트리플렛이 되고 혹은 쿼드렛이 되더라도, 그러니 대체로 스플리팅이 많이 될수록 세기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위와 같은 형태로요. 잠깐 중간 정리하자면 적분값만 프로톤의 개수에 비례하고 피크의 샤프니스나 스플리팅과는 무관하게 보존된다입니다. 다만 실험을 실제 수행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보통 피크가 브로드할수록 적분값이 작아지는 경향을 느끼셨을 텐데요. 위와 같은 형태로요. 이는 실제 종종 발생하는 현상이고요. 보통은 노이즈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히 보여드리면, 위의 스펙트럼은 시그널만 있고 위의 스펙트럼은 노이즈만 있습니다. 실제 스펙트럼은 시그널과 노이즈 2가지가 모두 나타나니 위와 같이 보이고요.
이 상황에서 적분을 수행한다면 위와 같이 파란색은 시그널, 빨간색은 시그널의 노이즈 영향이 모두 나타났을 때의 적분값들입니다. 노이즈 영향이 나타나면서 면적이, 즉 빨간색의 면적이 파란색의 면적보다 조금 작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낮은 인텐시티를 가지는 영역들이 노이즈 영향을 받아서 적분값이 작아지는 것이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이 시그널이 작은 피크에게 좀 더 강하게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노이즈에 대한 영향은 위에서 보듯이 세기와 관련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세기가 작은 브로드 픽의 적분값에 큰 영향을 주거든요. 이 과정이 잘 안 보이시면 아예 극단적으로 노이즈가 아예 큰 경우를 보자면, 노이즈가 매우 클 경우 브로드한 픽은 아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에 따라 적분값을 구할 수도 없고요. 다만 샤프한 픽은 어느 정도 보이기는 해서 매우 부정확하겠지만 적분 계산은 할 수 있습니다. 잠깐 정리하자면 노이즈가 큰 스펙트럼의 적분값은 부정확하고 앞서 보여준 노이즈의 영향에 나타나서 부정확해지므로 특히 브로드한 픽의 적분값이 부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위와 같은 경우는 여러 웨이팅 펑션 등으로 노이즈를 감소시킨 후에, 웨이팅 펑션에 대해서는 나중에 영상으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분석을 진행하거나 또는 재측정을 진행해서 커다란 시그널 투 노이즈 값을 얻으시면 됩니다.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가 클수록 노이즈의 영향이 작아져서 적분값들이 정확해지니까요. 그럼 프로톤 원펄스 NMR에서 적분값에 대한 소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정확한 적분값을 얻는 방법, 그리고 몇 가지 적분값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화학적 이동, J 커플링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무언가 영상에서 한꺼번에 모든 내용을 설명드리지는 못했는데요. 사실 NMR에 대해서는 여러 기초적인 내용들을 미리 설명드려야 나중에 해석이나 측정과 관련한 내용을 오해 없이 제가 설명하고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 너무 쉽거나 혹은 조금은 답답하시더라도 시간을 들여서 여러 영상으로 올릴 내용을 천천히 시청해 주세요. 정말 나중에는 제가 좋아하는 코이어런스 트랜스퍼 같은 개념으로 트록시 리도원이 하는 여러 멀티펄스 NMR 시퀀스에 대한 해석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때는 여러 수학적인 테크닉들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드릴 거고요. 그럼 부족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